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을 국무회의에 결국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사실상 내란 방조와 다름없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이후 상황이 참으로 회개망측하게 돌아가고 있다. 내란 방조 피의자인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부터 내란 세력의 반격이 시작됐다. 한덕수는 내란특검법을 즉시 공포하고 내란동조당 국민의힘은 해체하라는 현수막을 내건 시민사회단체. 사실상 내란 방조 의심을 받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국무회의에서조차 내란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은 건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도 동조자이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내란 공범에게 자신을 수사할 내란특검법 공포를 맡기는 이 자체가 넌센스라고 말하며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내란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습니다. 내란의 잔부를 진압하겠습니다.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기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그대로 따르는 것 아니냐는 국민 우려가 깊어져가는 상황. 또 경제적으로 특히나 소상공인들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그 요구에 답을 하고, 이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양곡관리법 등을 거부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시작된 가운데 오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지 거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옥현진 대주교는 성탄 메시지를 통해 어둠과 힘겨움에 좌절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옥현진 대주교는 12.3 계엄선언과 이후의 경기 침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대란 속에서 많은 이들이 힘든 삶을 견뎌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부와 권력을 가진 권력자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아기 예수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갈등 속에 있다며 가시밭길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 길을 찾는 하느님의 백성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항공교통 체계인 UAM은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입니다. 헬기보다 소음도 적고 친환경적이라 미래 교통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상용화를 위한 UAM 비행 실증이 최근 고흥에서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수직으로 떠오른 기체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고흥항공센터를 조용히 날아다닙니다. 20분 정도 안정적 비행을 마친 기체는 정확한 위치에 착륙했습니다.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사의 S4, 이른바 에어택시 개념의 하늘을 나는 UAM입니다. Successfully and accurately, and making sure that all of the data and all of the behavior of the airplane was as expected, which it was today. 국내 실증 비행의 상용화 수준의 UAM 기체가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11월 시험 비행에 성공한 오파브는 1인승이지만 S4는 최대 5명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속도도 시속 320km로 현존하는 기체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미국 기체와 국내 기술인 교통관리 시스템, 이착륙 시설 버티포트의 성공적인 결합으로 차세대 교통산업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UAM이 우리 일상이 되는 데는 10년이면 충분하다고 확신합니다. 세계적 강자가 없는 새로운 영역이기에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국내 최대의 비행시험 공역과 UAM 실증 단지를 갖춘 고흥군은 첨단 항공산업 주도권 선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권을 오가는 관광형 UAM을 띄우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고흥에서 남해안 관광벨트를 오가는 그런 UAM 지금 항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UAM 비행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내년 인천 아라뱃길에서 2단계 시험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순천시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시행합니다. 순천시는 내년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25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45%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대출금 3천만 원 보증과 이자 지원,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강화, 디지털 장비 설치 비용 100만 원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배를 타고 새해 일출 등을 감상하는 선상 투어가 다음 달 1일 순천만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사단법인 순천만 생태관광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새해 일출과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흑두루미 등을 볼 수 있고 로컬 푸드를 이용해 만든 조식이 제공됩니다. 모집 인원은 총 30명으로 순천만 생태관광협의회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한 해를 정리해보는 기획보도, 이번 시간은 행정 분야입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둔 올해는 혼란한 정치와 불안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저마다의 미래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힘겹게 값진 성과를 냈지만 더욱 힘겨울 내년을 준비하는 한 해였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가 이미 반환점을 돌아 이제 1년 반만을 남겨두면서 벌써부터 다음 선거 얘기가 많아졌고 지자체 행정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랜 수건이던 청사 증축 문제에 가닥을 잡았고 섬 박람회와 여수만 르네상스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조직위원을 중심으로 범시민추진위원회 또 우리 또 지원단 그래서 그 세 개의 축이 섬 박람회 준비에 최우선 과제로. 하지만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로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맞았고 그 끝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불거진 소재지구 비리 의혹은 내년까지 이어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정원에 문화 콘텐츠를 추가해 국가정원을 재개장한 순천시는 문화, 기회, 교육 3대 특구 지정으로 K디즈니의 서막을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변화와 혁신에 주력했지만 의대 유치와 자원순환시설 문제로 촉발된 분란은 외부 감사와 지역 정치권과의 갈등으로 이어져 힘겨운 봉합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꾀하기에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혜롭게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3년 연속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광양시는 2조 원이 넘는 투자 유치와 2차 전지, 교육발전 특구의 지정으로 명실상부한 광양만권 산업도시의 기반과 구봉산, 섬진강에서 시작하는 관광의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중마동권의 구봉산 관광단지 그리고 섬진강권의 망덕 일대 관광단지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그러나 청년 행복주택 건립사업 예산 등 주요 공약사업 17건 90억여 원의 내년 예산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는 올해 고흥군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우리 우선은 앵커 기업, 대기업,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유치에 최선을 다하렵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4만 명을 불러 모은 국내 최고의 녹동항 드론쇼, 여기에 대규모 스마트팜, 미디어 아트와 청경자 특별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다만 공무직 직원의 비위 등으로 기관 청렴도는 지난해보다 한 등급이 떨어져 가볍지 않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정치 불안과 경제 위기가 겹친 와중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룬 전남 동부 지자체들은 민선 8기 마감을 준비하는 2025년 더욱 힘겨운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어제 올해 마지막 실국 정책회의를 열고 내년에도 지역 발전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도정 성과로는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합의와 여수묘도 LNG 터미널 착공, 전라선 고속화 철도 사업 예타 대상 선정 등을 꼽았습니다. 김 지사는 또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 지표에서 전남이 중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수 국가산단 가동률이 70%대로 떨어지는 등 최근 경제가 어렵다며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흥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에 선정됐습니다. 육성지구 규모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창업단지 등 64헥타르로 전국 최대입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는 스마트팜 가공과 유통시설 등을 집적화해 지역 단위 스마트팜의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고흥군은 교육과 실습, 창농의 원스톱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9년까지 70만 평 규모의 대규모 농수축산 스마트팜을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석유화학업계의 위기 대응과 미래 신성장 산업 유치를 위해 2030 투자 유치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2030년 기준 20개 기업 2조 원 투자 유치를 목표로 제도 개선 발굴과 인센티브 지원 등 4대 전략 10개 세부 과제를 설정했으며 지역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위주로 신규 산단 조성과 인프라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또 여수 국가산단의 고부가 산업 개편과 2016 여수 세계선 박람회를 통한 관광산업의 재활성화는 물론 분야별 투자 유망 산업을 분석해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한 시의원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광주시 명예시민증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증 박탈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난색을 드러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진행된 첫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거의 대부분은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기에는 광주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은 성일종, 권영진, 김소희, 주호영 의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80년 5.18의 비극을 간직하고 있는 광주 시민들은 이들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광주의 한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명예시민증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국민의힘을 정말 내란 동조 정당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의 행위가 민주주의에 철저히 어긋난 행동이었다고 여기신다면 시장님께서 앞장서 그들의 준 명예시민증을 즉시 박탈해 주십시오. 광주 명예시민증은 조례에 근거해 광주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 외국인에 대해 수여하고 추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시민증을 받게 되면 광주 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과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이동 및 숙박 편의 제공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받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명예시민증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에 난감한 입장입니다. 해당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행동한 게 아닌 당론에 의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광주시 필요에 의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박탈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비를 확보하고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의 힘도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공항 정책을 추진하는 문제와 GGM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그런 정책을 그런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리라고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광주 명예시민증 수여가 광주 시민들의 정서와는 맞지 않다는 측과 실리 추구가 우선이라는 광주시의 입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의회 의원 및 직원 일동 122만 원, 순천시 장천동 2통 주민 일동 78만 원, 덕연동 36통 주민 일동 70만 7천 원, 고흥군 대서면 석장마을 주민 일동 50만 원, 순천시 덕연동 10통 주민 일동 30만 원, 여수시 중앙동 한신아파트 주민 일동 28만 원, 순천시 중앙동 11통 주민 일동 21만 원, 황전면 회룡마을 주민 일동 20만 원, 여수시 화양면 벌가마을 주민 일동 20만 원,
고흥군 대서면 송강마을 주민 1동 19만 원, 마흔마을 장정현 16만 2천 원, 순천시 황전면 괴목마을 주민 1동 15만 원, 고흥군 대서면 한국여성농업경영인 대서면지회 10만 원, 순천시 덕연동 10통장 황희성 10만 원, 송광면 상이읍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미평주공 2차 자치회장 오해춘 10만 원, 여수시 미평동 5통 신양식 10만 원, 순천시 나간면 수정마을 주민 1동 6만 원, 송광면 외우산마을 주민 1동 6만 원, 오복마을 주민 1동 5만 원, 추동마을 주민 1동 15,000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30만 개를 넘어선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도 프랜차이즈 경제 규모가 커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프랜차이즈 현황에 따르면 광주 전남의 가맹점 수는 2022년 17,400여 개에서 지난해에는 18,600여 개로 1년 사이에 1,300개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종사자 수는 4,700여 명이 늘었고 매출액은 5,720억 원이 늘어 지난해에는 광주 전남의 매출액이 6조 2,920억 원에 달했습니다.